고시원에 전입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에 전입 가능한가요? 요 질문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전입신고라는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입신고는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가능해요. 만약에 땅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땅이 요렇게 하나 있는데 요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요.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가지고 사람이 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일단 최근에 전국에 이제 전세 사기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되게 나쁜 일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지식이 한꺼번에 좀 확 상향평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단어 있잖아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쉽게 보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대항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다 아는 단어가 됐어요. 저는 이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단어가 평소에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같이 사람들이 외우고 다니니까 저는 이건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상식이 늘어난 거는 되게 반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요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전입신고를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긴 건데 전입신고를 대항력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주민등록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거주관계 및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거주지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항력이랑 상관없이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들을 만들어 준 거죠. 전입신고는 누구든지 해야 되니까 이걸 하기만 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이 조건을 만들어 준 건데 순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항력까지 형성된다. 이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1호 주민등록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민등록 번호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원래 알던 건 아니었고 요 분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1호 주민등록증을 받으신 분인데 주민등록 번호도 나와 있어요. 박정희 110101100001 이렇게 돼 있고요. 2호 그러니까 여자 중에 1호죠. 여자 1호가 유경수 여사입니다. 유경수 여사. 110101-200000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게 사실 우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생년월일이야. 생년월일. 뭐 13년 4월 6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1 땡땡땡땡땡땡 아니면 13년이니까 3으로 시작했구나. 3 혹은 4로 시작할 건데 요 뒷부분은 똑같은데 요 앞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생년월일인데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거는 동사무소마다 주어지는 그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를 갖고 만들어가지고 같은 곳에서 하신 분들은 똑같은 번호가 주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거 조사하다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나온 건데 주민등록을 하게 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된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실미도. 자, 요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랑 계기가 똑같아요. 실미도. 이게 뭐냐면은 1968년 1월 21일에 북한 부대 214 부대에서 간첩 31명이 청와대에 기습합니다. 이제 한국 군복 입고 이제 북한에서 총이랑 수류탄 들고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31명이 내려왔는데 이때 나온 사람이 김신조. 요 사람입니다. 김신초인데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민등록증을 줘가지고 신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다 조사를 하고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내용을 좀 안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 거고,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명예 한국인들도 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둘리랑 한이도 있어요. 둘리랑 한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주민번호도 있어요. 83년 4월 22일생이고 85년 1월 1일생인데, 예, 여기 보면은 뒷번호도 맞아요. 보면은 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가 1로 시작하고 서울이 요 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실제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여가지고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종이로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재미로 가지고 온 거고, 요런 질문을 좀 받거든요. 전입신고 얘기하면은 고시원에 전입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에 전입 가능한가요? 요 질문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전입신고라는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입신고는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땅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땅이 요렇게 하나 있는데 요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요.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가지고 사람이 살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30일 이상 거주를 할 거고 안에 뭐 거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소송을 냈더라고요. 양재동에 옛날에 그 무허가 비닐하우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요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도 전입신고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임대인이 이거를 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주거용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전입은 가능해요. 무조건 전입은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전입은 다 가능해요. 이 전입신고 요건이 뭐냐면은 전입을 하는 거주지로 이동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주택으로 끝에 주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거용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입신고는 가능해요. 전입신고는. 고시원도 가능하고 비닐하우스도 가능해요. 전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여기 살 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 이사를 한 건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환경이고 어떤 건물이고 이게 위법 건축물이나 혹은 그냥 가설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주를 이동한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요거죠. 위장전입. 위장전입인데, 위장전입은 사실 크게 원인이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있겠지만, 각기 사정이 좀 있겠지만 보통은 세금 때문에 가장 전입을 많이 합니다. 위장전입 해가지고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군, 아이들 학군 좋은데 떨어지게 하려고 이사를 안 갔지만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 청약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청약을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가점을 놓거나 아니면 무주택 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지원금, 요즘에 뭐 자녀를 낳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들이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때문에 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살지 않는데 뭐 전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사실 위장 전입해도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내가 전입신고를 다른 데 했거나 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걸릴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대학 입학하면 기숙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주지를 이동을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목적이 없잖아요. 다른 목적이 없다 보니까 원래 본가에 계속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도 않고, 누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금이라든지 청약 같은 경우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사를 해요. 자, 위장전입도 조사를 합니다. 위장전입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전입세대를 열람을 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관리 등록 같은 거 하잖아요. 차량 등록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요. 전입만 하고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 없으니까 놔두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하고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량이 등록돼 있는지 주차비를 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사용액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이 게이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낸다 안 낸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관리비 사용액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내역 이 기지국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썼나 뭐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했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살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물이라든지 택배 수령을 누가 했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탐문조사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많이 하더라고. 요렇게 요 세 개 많이 해요. 관리비 사용내역이랑 휴대폰 사용내역이랑 우편 택배 같은 거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다른 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특히 세금, 세대 분리해가지고 세금 적게 내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확인하더라고요. 다 걸리지는 않지만 사실 목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잠깐 어디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는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위장 전입을 해도 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보통 1급 공무원 이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장 전입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녀의 뭐 학업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벌금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부과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